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멀티모달 추론 모델입니다. 네, 글자, 그림, 소리, 영상까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AI가 하나로 합쳐서 이해하고 생각하는 건데요. AI 지식이 없으셔도 괜찮아요.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한번 풀어가 보죠. 네, 반갑습니다. 이 기술이 사실 우리 일상 속 AI 서비스들을 더 똑똑하게 만들고 또 우리랑 더 자연스럽게 소통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면 그냥 사진 속 사물 이름 맞추는 걸 넘어서 사진 내용에 대해 질문하면 답해주거나 아니면 이미지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오늘 저희는 이 기술이 실제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핵심을 좀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멀티모달이라는 단어부터 좀 짚어볼까요? 멀티는 여러 개, 모달은 방식이나 형태. 그러니까 글, 이미지, 소리 같은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말하는 거겠죠? 네, 맞아요. 이걸 AI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꺼번에 통합해서 이해하고 추론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이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AI가 세상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인식하고 comprehensive perception,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precise understanding, 또 깊이 있는 추론, deep reasoning으로 복잡한 상황에서도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돕는 거예요. 아하, 초기 단계, 그러니까 스테이지 1에서는 각 데이터, 예를 들어 이미지나 텍스트를 처리하는 개별 모듈들이 있었어요. 이걸 파이프라인처럼 연결해서 썼죠. 각자 자기 할 일만 하는 방식이었고요. 그 파이프라인 방식? 그럼 좀 정보들이 따로 노는 느낌이었겠네요. 그렇죠. 약간 그런 면이 있었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뭔가 좀 더 통합적으로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네, 결정적인 변화는 역시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의 등장이었어요. 이게 스테이지 2, 3에 해당하는데요. 이제는 이 강력한 언어 능력을 가진 LLM을 중심으로 이미지나 오디오 같은 다른 정보들을 LLM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형태로 바꾸거나 연결시켜서 한번에 처리하는 언어 중심, language centric 방식으로 진화한 거죠. LLM이 핵심 허브가 된 거군요. 흥미롭네요. 특히 그 생각의 사슬, chain of thought이라는 개념이 멀티모달 AI에도 적용된다는 점이 재미있었어요. 멀티모달 생각의 사슬, MCOT라고 하셨죠? 네, MCOT. AI가 그냥 답만 톡 내놓는 게 아니라 왜 그런 답이 나왔는지 그 과정을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AI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이미지 질문에 답할 때 이 부분을 먼저 보고 이런 의미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 답이 맞다고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요. 추론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니까 우리가 AI 판단을 이해하기 쉬워지고 AI 자체도 더 복잡한 문제를 잘 풀게 되죠. 약간 문제풀이 과정을 설명해주는 셈이네요. 네, 비슷합니다. 덕분에 성능도 확실히 좋아졌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 멀티모달 AI 기술 실제로 어디에 쓰이나요? 시각적 질의응답, VQA 같은 건 이제 좀 익숙한 것 같기도 한데. 네, VQA는 이제 기본이고요. 훨씬 더 복잡한 일들을 해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네, 카메라, 센서 이런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종합해서 주행 결정을 내리잖아요. 이게 핵심 기술이고요. 또 로봇이 주변 환경을 인식해서 물건을 짚거나 하는 작업에도 쓰여요. 로봇이 보고 듣고 만지는 걸 다 통합해서 판단하는 거군요. 그렇죠. 체화된 AI, 엠바디드 AI라고 부르는 분야죠. 그럼 혹시 텍스트만 입력하면 멋진 이미지를 그려주거나 짧은 글을 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관련이 있나요? 네, 당연하죠. 그것도 아주 중요한 활용 분야예요. 멀티모달 생성, 멀티모달 제너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최근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AI가 스스로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찾거나 웹 내비게이션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는 GUI 내비게이션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와, 진짜 비소처럼요. 네, 그렇죠. 이런 걸 에이전트라고 부르는데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죠.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물론 아주 어려운 점들도 있겠죠? 그럼요. 해결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이미지, 영상, 소리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류의 정보를 정말 끊김없이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것, 옴니모달도 도전이고요. 또 더 깊고 복잡한 추론 능력, 리저널 싱 뎁스를 갖추는 것, 그리고 가끔 AI가 부정확하거나 아예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문제,
문제, 그 환각이라고 하죠. 이것도 개선해야 하고요. 네, 그 환각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걸로 예상하세요? 마지막에 잠깐 언급된 네이티브 멀티모달 추론 모델 NLMRMS. 이게 좀 궁금하던데요. 아, NLMRMS. 네, 그건 차세대 접근법인데요. 처음부터 다양한 데이터 형식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처리하도록 설계된 모델을 말해요. 기존처럼 언어 모델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좀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여러 종류의 정보를 함께 다루는 거죠. 이게 잘 구현된다면 AI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또 한 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잠재력이 아주 커요. 와, 기대되네요. 오늘 멀티모달 AI에 대해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 자체는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게 벌써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은 이 기술의 발전이 앞으로 우리의 소통 방식이나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놓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는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더 똑똑한 기계를 만드는 걸 넘어서 어쩌면 인간과 기계가 마치 동료처럼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오늘 다루지 못했지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AI가 이렇게 여러 감각 정보를 통합해서 세상을 배우는 방식이 과연 우리 인간의 학습 과정과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같고 또 어떻게 다를까 하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겁니다.